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드디어 기다렸던 상승 움직임 양시장에서 좀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하나만 더 확인하자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채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FOMC 회의 결과는 예상했었던 대로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특히 이제 스탠딩 레포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테이퍼링으로 인한 흔히 말하는 테이퍼 텐트럼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제를 넣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였거든요. 물가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느낌이 강했고, 결국은 고용이 화끈하게 돌아서는 걸 확인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델타 변이가 또 확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연준은 굉장히 아주 천천히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진축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시장에 또 긍정적인 원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탠딩 레포를 또 도입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은 이제는 좀 떨쳐버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실 스탠딩 레포라는 게 아주 적극적인 뭔가 완충작용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들로 하여금 연준이 테이퍼링을 했을 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좀 던질 수 있는 부분을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이퍼 텐트럼 같은 리스크는 크게 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8월 잭슨홀 미팅도 이제 볼 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FOMC 회의에서 이만큼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아주 갑자기 돌변을 한다? 그러려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한 120만 명 정도는 증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8월 잭슨홀 미팅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완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제가 이제 8월 시장을 조금 우려했던 포인트 중에 상당 부분을 작용했던 잭슨홀 미팅은 지금은 이제 중립 정도 수준까지도 낮아졌어요, 리스크가. 그렇다면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고용 지표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파월 의장의 이런 스탠스를 보면 100만 건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연준이 쉽게 스탠스 변화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시장도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면 8월에 좀 우려했던 이 주요 포인트 두 가지가 조금 이제 원래는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다 두 개 모두 좀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중립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 잘 통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목을 잡을 만한 명분이 없어요.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을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평소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발목을 잡으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양당 모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인프라 법안 투자를 지금 상원에서 이제 가결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잖아요. 특히 이번 주 안에 좀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랑 같이 연계해서 통과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인프라 법안은 통과시켰는데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안 맞죠. 왜냐하면 돈은 써 해놓고 돈을 쓰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명분적으로 지금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목리를 놓을 만한 명분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무난히 통과될 거다라고 보고요. 다만 부채 한도 자체를 늘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또 2경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도를 정해놓는다? 얼마나 정해놓을까요? 지금 또 이미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이거를 윗상단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가지고 금방 다시 저는 도달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는 부채 한도를
정하는 기간을 유예하는 기간을 더 유예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때 하는 거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채 한도를 정해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 때 그거 없이 그냥 2년 동안 부채 한도 생각하지 말고 하자라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이번에 마지막인데 마무리되죠. 31일 날. 근데 요거를 더 연장하는 거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1년씩 2년씩은 안 할 것 같고요. 좀 팬데믹 상황이니까 지금은 일단 좀 보고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협상하자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더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8월 증시의 조정도 큰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변수가 나와서 지수 기준으로 한 3% 정도의 조정, 3, 4%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이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 10% 정도의 그런 급격한 조정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전히 저는 시장은 좀 강세 마인드를 보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 하나는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이었네요. 그러면 다음 주 초반에는 이 내용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오늘 눈에 띄는 그런 섹터라든지 종목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일단 저는 뭐 반도체 요즘에 제가 5가지 섹터를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죠.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5G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5가지를 좀 돌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전도 있네요. 이 친환경. 그쪽은 결국에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은 수세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들 흐름 자체가 뭐 꺾이는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의 피크아웃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계속 저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반도체 쪽인데 삼성전자가 실적을 굉장히 잘 냈습니다. 뭐 구체적인 부분도 괜찮게 나왔고요. 물론 뭐 콩코를 조금 더 제가 반응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숫자로 찍히는 팩트는 괜찮다라는 거고 3분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뉴욕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뭐 AMD 같은 경우도 사실 3분기 컨센을 굉장히 높게 잡았단 말이죠. 뭐 이 부분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빅사이클은 아니라도 그래도 하락기는 아니라는 거죠. 상승기에는 놓여 있다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여전히 따박따박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8월이 되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으로 나오든지 뭐 특사로 나오든지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수감 생활을 마무리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수감이 되면서부터 삼성전자는 거의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오너의 부재가 큽니다. 오너의 부재가 크고요. 특히 이 부재 상황으로 인해서 대규모 투자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모멘텀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부터 계속 또 다시 또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